주님과 함께 지구와 함께 여기는 졸업 졸업 놀이터. 안녕하세요, 소리쌤. 이번 달 교육활동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서요? 바로 짠! 약이에요. 11월에는 추수감사절이 있는데요. 1년 동안의 수확물과 추수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올 한 해 우리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예요. 교회에서는 이날을 기념하여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요. 이번에는 조금 색다르게 추수감사절을 지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약을 추수해 보려고 해요. 정확히 말하자면 약 중에서도 폐의약품을 모아보기로 해요. 폐의약품이란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해 고시한 폐기물을 말해요.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임박한 약, 변질되거나 변질이 의심되는 약, 약 복용 후 더 이상 이용하지 않은 약 등을 의미하죠. 아, 그렇군요. 소리쌤, 저희 집에도 폐의약품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버려야 할지 처치곤란이에요. 집집마다 폐의약품이 있을 텐데요. 처리법을 몰라 일반 쓰레기로 버리거나 또 개수대에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버리게 되면 생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약물이 토양으로 스며들어서 지하수와 하천을 오염시키고 또 소각할 때 공기 중으로 배출되어 대기를 오염시켜요. 또 약의 화학 성분은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또 동식물의 유전자 변이를 일으킬 수도 있어서 인간과 동물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폐의약품 추수를 하면서 더불어 폐의약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해요. 특별히 올해에는 아데노바이러스, 또 백일해 등 여러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코로나도 재유행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우리를 돌보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로 추수감사절 예배예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려요. 준비물을 소개합니다. 손가락쌤 나와주세요. 약을 모을 수 있는 바구니, 폐의약품이 필요해요. 첫째, 예배 전 바구니를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둘째, 추수감사 예식을 해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올 한 해 우리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특별히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해요. 두 번째, 다음으로 생명을 위해 기도해요. 대부분의 약의 원료는 식물에서 얻어져요. 식물이 있었기에 인간도 살 수 있었죠. 또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코로나 팬데믹이 완화될 수 있었던 것은 투국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코로나 백신 제조를 위해 수십만 마리의 투국의 피를 뽑았고 그 생명의 피로 인간은 살 수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의 삶은 또 다른 생명의 희생과 죽음으로 얻어졌어요. 이 시간에는 개인이 가져온 폐의약품을 바구니에 넣으며 인간 때문에 희생된 수많은 생명을 떠올리며 생명을 위해 기도해요. 세 번째, 회개 기도를 해요.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해 바이러스는 더욱 발발하는 반면 동식물의 개체수는 점점 줄어들고 멸종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약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동식물의 멸종은 결국 인간의 멸종을 의미해요.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모든 생명이 공멸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해요. 셋째, 의미 있게 헌금을 사용해요. 추수감사절 헌금은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웃 어린이를 위한 선교 헌금으로 사용하거나 또 교회 공동체 내에 질병으로 아파하는 교우를 지원하는 등 예배의 의미와 또 그것에 맞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해요. 넷째, 폐의약품을 올바르게 버려요. 우선
예배 후에 폐의약품을 분리해요. 알약, 캡슐약은 포장 제거 후 내용물만 비닐에 모으고 실험약은 용기에 모아요. 가루약은 약 포장지를 뜯지 말고 포지 상태로 모아요. 안약, 연고, 또 바르는 물약은 2차 포장재를 제거해요. 약을 분리하였으면 근처 폐수거함 위치를 찾아보아요. 가까운 약국에서도 약을 받아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고 해요. 약국 외에 보건소나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배출할 수도 있어요. 인터넷에 검색하여 폐의약품이 수거 가능한 곳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아요. 폐의약품 수거에 동참한 친구들은 인증샷을 찍어요. 이 친구들에게는 실리콘 약병을 선물해 주어도 좋을 것 같아요. 플라스틱 약병은 한 번 쓰면 버려야 돼서 쓰레기가 발생해요. 하지만 다회용인 실리콘 약병은 쓰레기가 나오지 않아 자연 환경을 지킬 수 있어요. 두 번째 활동으로는 사랑의 약 봉투를 만들어 볼게요. 손가락쌤 나와주세요. 준비물을 소개합니다. 약봉투, 약포지, 네임펜, 사인펜, 사탕, 고데기가 필요해요. 약봉투에 약국 이름과 받는 사람 이름, 그리고 간단한 응원과 감사의 메시지를 적어서 빈칸을 채워주세요. 약포지에 젤리와 사탕을 넣고 고데기로 약포지 입구를 밀봉해 줍니다. 다 완성된 약봉투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를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선물합니다. 이렇게 11월에는 폐의약품을 추수하며 추수감사절을 보내면 어떨까요? 그럼 다음 달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여기요. 땡큐. 감사했어요. 아유.